극동지부에선 방금 탐지한 에어로게이터 부대가 오오토리 섬으로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들을 요격하기 위해 컴배틀러 팀이 빠르게 출격하고 수전기대 역시 급히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이골 장관은 그곳의 정보도 역시 놈들에게 들키고 말았다며 이제 하마구치 박사와 미치오 박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오토리 섬의 빅팔콘, 앞으로 10분 후면 에어로게이터 부대가 이곳에 나타난다. 초전자 제밍 장비로 숨겨진 이 빅팔콘 기지의 위치까지도 결국 에어로게이터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 5명의 훈련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면 이들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요치야 박사는 남바라 커넥션의 컴배틀러 팀의 출격을 요청했다며 뒤는 그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힘든 훈련을 받아온 5명의 파일럿들, 미치오 박사는 이들에게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출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린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는 5명의 파일럿들을 하나로 단결시키지 못하는데, 그때 기지가 흔들리며 에어로게이터가 나타난다. 이번에 나타난 적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새로운 적이었는데, 이때 이들을 막기 위해 빅팔콘 기지로 컴배틀러 팀이 도착한다. 컴배틀러 팀의 도착과 함께 남바라 박사의 친구인 요치야 박사는 곧 수전기대가 올 거라며 컴배틀러 팀에게 어떻게든 이 기지를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효마는 안심하라며 곧 이어 에어로게이터와 전투를 벌이는데, 원반 모양의 적을 쳐부수는 컴배틀러 V. 하지만 쳐들어온 것 치고는 적의 공격은 너무나 조용했다. 한편 팔콘 기지에서도 에어로게이터와 싸우기 위해 자신들보다 먼저 결성된 컴배틀러 팀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마구치 박사가 5명의 파일럿에게도 컴배틀러 V와 닮은 전용 머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자 이들 역시 출격해 싸우겠다고 하는데, 하지만 5명의 파일럿들은 아직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지 않았기에 하마구치 박사는 출격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얌전하기만 하던 적이 태세를 전환하여 컴배틀러 V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컴배틀러 V는 그만 1호기의 초전자 발생 장치를 노린 적의 노림수에 걸려들어 합체를 유지 못하고 분리되어 버린다. 방금의 공격에 의한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1호기의 초전자 발생 장치는 얼마 파손되지 않았지만 초전자 에너지 전달 장치가 완전히 파손돼 외부에서 초전자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다시 콤바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고, 무엇보다 효마는 방금 전 공격으로 인해 양팔을 크게 다치고 말았다. 이대로는 1호기인 배틀제트의 조종도 할 수 없어 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때 팔콘 기지에선 컴배틀러 팀이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마침내 5명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돼 볼트머신을 타고 출격한다. 스터잉 완료. 하신. 지구로부터 14,000광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보아잔 행성. 이곳 주민들은 지구인과 생김새나 생활 양식이 비슷하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에 뿔을 갖고 태어나는 유전형질을 지녔다는 점이었다. 보아잔 성인 전부가 뿔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선천적으로 뿔을 지닌 채 이어지는 소수의 혈통만이 지배층으로 군림하며, 뿔이 없는 피지배층 및 보아잔에게 정복당한 타 행성 주민은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아잔 성의 황실에선 황제의 여동생이 뿔이 없는 아이를 낳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황제는 이 아이를 죽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만, 사랑하는 여동생의 만류에 결국 자신의 조카를 죽이는 것을 단념하고 가짜 뿔을 달고 지내도록 한다. 이 아이의 이름은 라고르. 라고르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며 과학 대신에 임명되는 등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어느덧 청년이 된 라고르는 자신이 뿔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뿔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회체제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언젠가는 이런 부조리한 체제를 바꾸겠다는 이상을 품게 된다. 그 후 보아잔 귀족 가문의 딸인 로자리아와 결혼하게 된 라고르는 로자리아에게 뿔이 없는 본 모습을 밝히고 자신이 품은 뜻을 함께하기로 한다. 라고르는 외삼촌인 선대왕제가 사망하자 백치라 제대로 정사를 돌볼 수 없었던 선대왕제의 아들 대신 차기왕이 계승권자로 지목되어 대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나 황위를 탐내면서 라고르를 시기하던 선대왕제의 서자 르잔바질은 라고르의 측근들을 고문해 그가 뿔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러한 사실을 대관식 때 폭로하는 바람에 라고르는 결국 순식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다.
라고르는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으나 그럼에도 보아잔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아 뜻이 맞는 이들과 레지스탕스를 조직해 저항 활동에 나선다. 하지만 보아잔군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자신만 극적으로 보아잔성을 탈출해 지구에 불시착하게 된다. 이때 근접조어한 사람이 당시 공학도였던 고우 미치오 박사로. 이것이 인연이 되어 라고르는 이름을 고우 켄타로라 바꾸고 미치오 박사와 결혼해 새 아들을 얻게 된다. 고우 켄타로는 이렇게 한동안 지구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으나 자신이 지구에 있는 한 언젠가는 보아잔성의 추격대가 자신을 쫓아 지구를 침략할 것을 확신하고 그들의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미치오 박사의 스승인 하마구치 박사와 극동지부 기지의 오카 장관의 도움을 받아 빅팔콘 기지를 설립하고 보아잔성에 대항할 수 있는 슈퍼로봇의 개발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이 바로 5단변 신압체 로봇 볼테스5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소재를 알아낸 잠바질이 보아잔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지구를 침공하겠다고 협박하자 켄타로는 지구의 동료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혼자서 보아잔성으로 떠난다. 지구에 남겨진 고우 켄타로의 새 아들은 이후 볼테스5의 파일럿으로 선발되는데 볼테스 팀의 리더이며 사격의 명수인 고우 케니치, 유도를 비롯해 검술과 봉술 등 각종 무술에 통달한 고우 다이지로, 그리고 고우 삼형제 중 막내로 아버지의 정을 특히 더 그리워하는 고우 히로시가 바로 그들이었다. 여기에 하마구치 박사의 손자이자 마상술과 채찍의 달인인 미네이페이와 극동지부 기지의 책임자로 코가류 닌자 17대 당주인 오카 장관의 딸 오카 메구미까지가 볼테스5의 파일럿으로 이들은 지금 위기에 빠진 컴배틀러 팀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출격한다. 컴배틀러 팀의 배틀머신과 닮은 볼테스 팀의 볼트머신의 등장. 케니치는 이대로 적에게 돌격하려고 하는데 그때였다. ボルテスチームそのまま怪獣に当たっては負けは間違いない。負けるだって。そうだ、ボルトインしてこそ勝てる。まず1号機を中心に V 型編隊を組みなさい。 V トゥギャザー。分かった。V トゥゲザー。V トゥゲザーオッケー。全員赤いボタンを押しなさい。レッツボルトイン。レッツボルトイン。첫 출격임에도 무사히 합체에 성공한 볼테스 팀. 이것이 바로 초전자 머신 볼테스5였다. 한편 보아잔 행성은 여러 다른 별의 문명을 흡수해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제국 감찰군, 즉 에어로게이터의 식민지로 전락한 채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는 캠벨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보아잔의 귀족인 프린스 하이넬은 황제의 칙명을 받아 지구 원정군 사령관으로 지구 침략을 개시한 것이다. 그는 우선 측근인 드즈루 박사와 루이 장갈 장군을 보내 고우 켄타로가 비밀리에 건조한 기지 빅팔콘을 부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제국 감찰군 내의 지위 상승과 모성인 보아잔의 해방을 위해서였다. 초전자 로봇이 컴배틀러 한 기뿐이라고 알고 있었던 장갈은 볼테스의 등장에 당황하지만 뛰어난 용맹을 지닌 그는 이내 볼테스를 향해 공격을 명령한다. 게다가 드즈루 또한 이런 일에 대비해 준비해두었던 증원부대를 부르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대론 볼테스가 오히려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위험을 감지한 효마는 요치아 박사에게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배틀머신을 콤바인 시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미 효마는 양팔을 못 쓰는 상태였지만 이대로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볼테스 팀과 함께 컴배틀러 팀까지 격추당하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다행히 빅팔콘에서 개발 중인 울트라마그콘이라면 배틀머신의 초전자 에너지를 조사해 콤바인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울트라마그콘은 개발 중이기에 합체에 필요한 초전자 에너지를 단 한 번만 전달할 수 있었다. 하마구치 박사는 우리들은 여기서 질 수 없다며 요치아 박사에게 준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울트라마그콘을 시동. 그러자 초전자 에너지의 조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초전자 에너지 충전을 완료하자 컴배틀러 팀은 다시 한번 콤바인 할 수 있게 된다. 초전자 로봇과 초전자 머신이 함께하는 꿈의 경연. 여기에 수전기대와 R2의 지원부대까지 도착하자 결국 보아잔 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다.
한편 길었던 싸움이 끝나자 한 예언자가 나타나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間もなくこの世の終わりが来る。墓場から死者がよみがえる。そして全世界に不幸をまき散らすであろう。空と海と陸から暗黒大将軍は襲いかかる。そして全世界の都市を破壊するであろう。この世の終わりはすぐそこまで来ている。暗黒大将軍に立ち向かえる者はただ一つ。黒金の城マジンガー Z だ。 효마의 양팔은 뼈가 완전히 부서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마구치 박사는 당장 수술 준비를 지시하는데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치는 불가능했다. 이대로라면 컴배틀러의 조종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였다. 라이는 효마의 팔을 원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는데 그것은 SRX 계획의 부산물인 초고 성능의 의수를 사용해 효마의 팔을 사이보그화하는 것이었다. 베니싱 트루퍼라 불리는 휘케바인의 실험 당시 파일럿이었던 라이 역시 그 사고로 인해 왼팔을 잃고 자신도 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극동지부의 이골 장관 대리로부터 론도벨 부대의 기암 아가마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갑자기 모든 센서로부터 반응이 사라져 버린 아가마의 행방에 대해선 알 도리가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네오지온이나 티탄즈, 닥터엘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이것을 기회로 총공격을 감행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데 현재 전력이 분산되어 있는 론도벨 부대 중 한 부대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우곤 대공은 암흑대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징가 제트를 파괴시키기 위한 계획을 준비한다.